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34번 선형대수학 K입니다. 그 내적 공간과 그람시 위치의 정의입니다. 그 오늘 다룰 내용은 영상 자체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떤 어렵거나 이해를 하는 데에서 어떤 뭔가 디테일하게 다룰 만한 것들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자주 하지 않았던 했지만 오늘은 조금 그 어떤 내적이라는 거에 대한 좀 디스커션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노트를 공유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적 공간 또는 뭐 그람슈미츠 저형의 어떤 그람슈미츠 과정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디까지가 제가 알고 있고 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공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함수를 매핑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껏 해봐야 유클리디안 어떤 공간들이고 R에서 R로 보내는 어떤 함수들이거나 아니면 Rn에서 어떤 Rn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상화하면 벡터 스페이스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기대수에서 물론 이제 어떤 대수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그룹이거나 이 정도까지 저희가 어떤 다루는 함수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간들을 거의 다 지금 어떤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 이제 기동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좀 쓸래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요즘 어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이게 타이밍이 좀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몇 주 전부터 미분과 적분이 도대체 정말 무엇인지가 갑자기 확 낯설어지더라고요. 정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낯설어졌는지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미분의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F를 어떤 R에서 R로 보내는 함수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를 뽑아서 뭐라 그럴까요? FX라 그럴까요? 뭐 이런 함수들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함수 F는 당연히 어떤 그뭐 음함수는 제외하겠습니다. 양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어떤 미분 가능성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연속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뭐 continuous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미분을 정의할 때 뭐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거를 가장 만약에 이런 게 어떤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얘를 미분계수라고 이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r에서 r로 가는 함수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성과 어떤 미분 계수 즉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리미트 어떤 h가 0으로 갈 때 뭐 x 플러스 일반적인 x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f 프라임 x라는 도함수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런 걸로 갖고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어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접선을 어떤 선형 근사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f 프라임 a에 x-a에 플러스 fa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저희가 사실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를 생각해 놓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발단이 뭐였냐면
뭐였었냐면요. 그 다변수 다변수 미적분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학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F라는 걸 상정할 때 R, R이 1차원이라는 법도 없고 유클리드가 또 뭐 서로 같은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n에서 m 차원으로 가는 어떤 유클리디안 공간들의 어떤 함수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제 어 만약에 여기서 어떤 미분이 뭐냐 도대체 일단 여기서는 기하학적으로 저희가 함수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뭐 진짜 어거지로 RN이라고 하고 RM이라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에 나타내서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까지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기하학적으로 좀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F를 제가 R2에서 R1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x, y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fx, y라는 어떤 z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f를 그냥 R1에서 R3 정도로 보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t를 뽑아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xt, yt, zt라는 어떤 예를 들면 커브나 패스 정도로 보내는 거. 이 정도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R2에서 R1으로 가는 거를 먼저 좀 그림을 얘를 이제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첫 번째 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을 사실은 3차원 유클리디안 어떤 물론 이거를 이제 기존은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어떤 뭐 이게 죄송합니다. 그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일변수 이 미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예. 어떤 얘라 그럴까요? 이거랑 뭐 한 이 정도? 사실은 이 방법밖에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밑에 거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해도 도대체 미분한 게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나올까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잠시만요. 그림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탄젠트 플레인. 이게 접평면이 어떤 그 선형 근사식 어떤 점에서의 어떤 선형 근사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선은 여기에 어 일단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은 어떤 한 방향으로서 고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 방향으로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먼저 편미분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을 한다 하면은 한 방향을 먼저 고정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점을 내렸을 때 이 방향에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생긴 애의 함수만을 따져서 여기에 있는 함수만을 따져서 얘를 해놓고서 여기에 있는 어떤 접선을 만드는 방식은 저희가 일변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어떤 fx라는 fy겠죠. fy. 그리고 여기서 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곡선을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만든 fx를 어떤 그 방향에서 어떤 편미분계수, 편도함수로 갖는 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불편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미분 계수가 정확히 뭐냐? 편미분 계수 말고. 도대체 미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애초에 미분을 상정할 때 했던 거는 어떤 사실은 맨 처음에 나온 건 이제 어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들 때 어떤 뉴턴이 그 미적분학의 어떤 이런 미분을 만들 때 사실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직관적인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떤 방향, 어떤 변수로서의 미분, 뭐 예를 들면 x로의 미분 이것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지만은 사실은 x랑 y를 하는 건 편미분에 해당하고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전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랑 달리 도대체 이게 미분이 뭐냐라는 얘기를 쉽사리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미분한 값이 뭐냐? 그럼 그 대상은 뭐냐? 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1 R1에서 R1에서 R1으로 가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몇이라고 그럴까요? x-a라고 하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x-a f-fa는 f 프라임 a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거 자체를 뽑아내는 거는 변수가 하나로서만 딱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변수가 두 개이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제가 이거를 이제 얘도 수렴하는 거고 얘도 하나의 어떤 실수니까 이 f 프라임 a를 양변에다가 빼줄게요. 그 양변에다 빼면은 뭐 a는 0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하면은 x-a fx-fa 그 다음에 빼기 f 프라임 a의 x-a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는 0.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서 얘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이게 x고 y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x는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y는 f 프라임 a x a 플러스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지금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친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저건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지금 0으로 x-a는 0으로 가거든요. 얘는 0으로 가요. 근데 지금 얘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좀 넘기겠습니다. f x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안에는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여기에 갖고 온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fx라는 함수랑 그리고 fa에서 만든 선형 근사식이랑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랑 선형 근사식이랑 그 차이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거를 갖고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공면이라 그럴까요? 이 3차원 상에 있는 공면, 그러니까 R2에서 R1으로 보낸 공면의 선형 근사식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탄젠트 플레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라는 선형 근사식을 생각해서 다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이렇게 뭐 해놓고서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 A, B라는 점을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어떤 선형 근사식을 만들어서 그거와 함수값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로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서 미분 가능성이라고 했던 얘기는 얘가 얘가 미분 가능성이었잖아요. 이게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래서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는 거를 다시 뭐였죠? 쭉 끌고 와가지고 쭉 끌고 와서 식을 변형시켜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똑같은 미분 가능성의 정의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지금. 필요 충분 조건? 어, 그 필요 충분 조건 잠시만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값과 선형근사식의 오차를 생각해서 그게 0으로 가는 방식으로 또 이거를 그 R2에서 R2에서
R1으로 가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어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 fx, y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랑 뭐가 차이냐면요. f a, b 플러스 여기서 이제 플레인이죠. 얘는 플레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럴 거냐면요. a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c1 x a 플러스 c2 y p 이런 식으로 얘도 일단 빼겠습니다. 얘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3라고 하겠습니다. C0는 해놓고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서 x, y 빼기 a, b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하면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일변수 아까 미분 가능성을 얘기했던 거라면.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제가 C1, C0, C1, C2를 아직 그 정확히 표현하진 않았지만 얘가 만약에 선형 근사식인 어떤 평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곡면의 선형 근사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상정하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죠. 왜냐하면 분모가 지금 여기가 지금 벡터로 나눴잖아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돼요. 벡터로 나눴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스칼라를 지금 벡터로 나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벡터로 나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저기 C0, C1, C2라는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약간 꺾을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수 있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씌우면은 밑에도 이렇게 절대값 나오고 위에도 이렇게 절대값 생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여기도 물론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는 절대값이 스칼라니까 무조건 0으로 가니까 절대값 빼도 0으로 가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C0, C1, C2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C0, C1, C2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답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지금 이 점을 제가 F, A, B라고 하겠습니다. Z를. 네. 이게 함수값이 높이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선 만약에 여기에다가 A, B라는 점을 각각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잠시만요. X, Y가 A, B로 갈 때라고 해줘야겠죠,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곧바로 얘가 0되고 얘가 0되잖아요. 그리고 얘 뺀 게 0으로 가야 돼요. 수렴하려면요. 그러니까 C0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FA, B가 된다는 사실은 바로 당장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C0가 FA, B라는 건 빨리 알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1과 C2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C1과 C2를 알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아까 일변수 미분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편미분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편미분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걸 X축 방향, 뭐 Y축 방향, 이걸 Z축 방향이라고 하고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A, B를 여기 A, B 해놓고 X축 방향으로 미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접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정의역을 뭐라 그러죠? 이 정의역을 x, b를 고려하는 거죠. y는 b로서 고정시키고 x만 움직이고 있죠. 직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에다가 b는 대입하고 x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를 대입하는 순간 얘 잠시만요. 얘가 날라가죠, 이렇게. 0이 되죠. 잠시만요. 얘는 0이 돼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남거든요. 2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심지어 얘도 y, 잠시만요. 지금 얘조차도 지금 y가 b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x, b 빼기 a, b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그냥 x-b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y에 b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가 식이 바뀌냐면요. 만약에 제가 y를 b로 고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y를 b로 고정한다고 하면은 x, a에 x, a, f, x, b 빼기 f, a, b 플러스 c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이 될 텐데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a에 f 근데 지금 y를 고정시켰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됐다 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고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랑 약분돼서 넘어가니까 C1이 되죠. 근데 편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얘가 뭐가 되죠? F 프라임 X로 F를 미분한 거죠. 그쵸? A, B에서. 이게 되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찾아낸 거냐면요. Y에다가 B를 대입했더니 C1이 생긴 거예요, C1이. C1의 값은 뭐죠? A, B에서 X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얘 찾은 거예요. 얘 f, x, a, b였던 거예요. 정체가. 그래서 얘 그러면은 이제 식을 완벽하게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a를 넣고서 y로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가 다 소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얘가 x, y 했고 뭐 a, b로 갈때 x, y에서 a, b를 차를 해주고 f, x, y 빼기 f, a, b 빼기 f, x, a, b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f, y, a, b, y-b는 0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 R2에서 R1으로 가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정의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제가 위에서의 어떤 일변수 R1에서 R1으로 가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는 방식을 어떻게든 호환시켜 보려고 한 미분 가능성의 정의예요. 일단 제가 제시한. 그리고서 저희가 또 직관적으로 아까 살펴본 게 두 가지였었는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R1에서 R3로 가는 거. 그래서 어떤 t라는 걸 줬을 때 xt, 뭐 yt, 뭐 zt로 가는 거. 그래서 뭐 얘를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사실은 그 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h라고 할까요? 해놓고서 h로 해놓고서 뭐 x에 t 플러스 h, y에 t 플러스 h, z에 t 플러스 h 빼기 뭐 xt 뭐 xt yt zt 그쵸? xt yt zt 이거 하면은 사실은 각각의 컴포넌트들끼리 또 다시 계산해서 하면은 각각 미분한 게 나오거든요. 각각 미분한 게 나오잖아요. 얘가 x 뭐 t라 그럴까요? y 프라임 t 물론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죠. R1에서 R3로 간다면.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R1에서 R3로 간다는 거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컴포넌트가 연속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커브가 나올 테고 여기서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점을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사실은 이거를 또 따져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의 어떤 접선 방향의 어떤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떤 f 프라임 t f 프라임 t 잠시만요. 네, f 프라임 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얘는 물론 벡터겠죠. xt y 프라임 t
Z 프라임 T. 뭐 이 정도 사실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뭐 R2, 3 정도 이하의 어떤 정의역과 공역을 가져와서 하는 일들은 그림으로 뭔가가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추상화를 시키면 저는 갑자기 거기서 미분이랑 적분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가령 일반적으로 뭐 3차 이상의 Rn에서 Rm으로 간다고 해보는 거예요. Rm으로 간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x x1, 부터 xn이라 그럴까요? n을 대응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죠? 어, f1, x1, xn, 쭉 가서 fm까지 해가지고 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또 매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또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선형 근사식이라는 거와 함수의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방식으로 했으니까요. 만약에 리미트 뭐라 그럴까요? 얘를 제가 어떤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x가 라지 x 제로라는 값으로 갈 때, 라지 x가 라지 x 제로라는 값으로 갈 때, 라지 x 빼기 라지 x 제로의 절대값을 또 취해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도 벡터가 나오니까 그 놈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fx 빼기 어떤 선형 근사식 이렇게 되겠죠. 선형 근사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도 뭐가 나오긴 나올 거잖아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여기가 결국에도 어떤 편미분 계수로서 표현된 어떤 선형 근사식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결국엔 다 편미분 계수로 나오고 그것들은 각각의 다 어떤 그 차원을 지금 하나하나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하나의 차원을 X축이라고 잡고 뭐 하나의 차원을 Y축이라고 잡는다면은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 미분한 X편 미분계수 또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 미분한 뭐 Y편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뭔가 차원들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방식으로서 뭔가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요. 만약에 이게 Rn이 아니라 Rm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요. 얘네들이 지금 전부 이제 기독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좀 비슷한 말씀 나눠주셔서 저도 되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요. 얘 자체가 일단 절대값이라는 기호처럼 생긴 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벡터의 크기잖아요. 벡터 차의 크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벡터 차의 크기로 나타나 있어요. 분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Rn도 여기도 n차원 벡터 스페이스고 얘도 m차원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도 벡터고 여기도 벡터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떤 n차원 벡터일 테고 여기는 뭐 m차원 벡터겠죠. 그래서 그거의 크기를 각각 정의하는 내적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러면은 미분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내적 공간에서 내적 공간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것만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내적 공간이 아니라면은 미분은 불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미분은 어디서부터 최대한 추상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가능한가? 미분이 본질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유클리드 공간의 어떤 그런 직관적인 표현들 말고 가장 추상적인 미분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의가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분을 사실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 알고 있는 적분의 어떤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은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건 어떤 수체계에서 수체계를 미분하는 거. 수체계에서 수체계를 미분하는 것밖에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떤 미분의 방법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어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미분의 어떤 미분법과 미분의 역연산, 다시 말해서 미분의 어떤 그 엘리멘트리한 연산을 구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얘기로 막 하는 거 말고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 xn이라는 어떤 다항함수를 생각할 때 x에서 x로 가는 어떤 어, r1, r1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생각할 때 얘 미분법은 저희가 잘 밝혀놨죠. nx, n-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R에서 R이라는 거는 사실 실수를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값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의 미분들은 미분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V에서 W라고 추상화를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를 V라고 하고 내가 어떤 F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대체 뭐 그러면은 F 프라임 V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불편한 포인트예요. 숫자를 갖고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미분의 어떤 그런 연산이 있나? 물론 미분 계수를 정의해가지고 열심히 어떤 설명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연산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은 그거를 갖고서 저희는 적분을 할 거잖아요. 이걸 역연산으로서. 그럼 여기서도 뭔가 적분 이런 거를 갖고서도 이제 적분이 돼야 될 텐데 미적분학이 기본 정리가 되려면은 그러면 미분이라는 거를 연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갖고서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까지도 어떻게 정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서 도대체 미분은 어디서부터 가능한 거고 가장 추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 거고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그거를 통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해서 적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가장 추상적인 건 어디까지인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게 내적 공간에서만 미분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미분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어떤 나이브한 곳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분도 조금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미분도 선형 선형적인 연산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F를 미분하고 음 제가 미분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F라는 게 있고 C1F라고 그럴까요? 플러스 C2G가 있으면 얘는 사실은 C1F D 해놓고요. C1DF 플러스 C2 플러스 C2DG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과 덧셈에 대해서 선형적이니까 만약에 F랑 G가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분이라는 거는 선형 사상이 아닐까? 함수 공간에서 어떤 그 함수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보내는 미분 값이 나오는 어떤 공간으로 보내는 선형 사상일 것 같다. 선형 연산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모로 다 뭔가 내용들이 벡터 안에 갇혀 있다. 미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형 공간 또는 내적 공간이 반드시 존재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 이후로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인지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부터는 좀 디스커션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좀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재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사실 오늘 내용 조금 이제 뭐,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나눌 게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내용, 근데 그 이너 프로덕트 정의부터가 사실 되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뭐, 이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뭐,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는 예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정의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의부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거를 정의를 한 방식이 있을 건데 그게 일단은 제일 와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내적 공간의 그 정의의 삼번 보시면 그게 결국에는 그, 이제 그 만약에 컴포넌트 두 개를 이제 자리를 바꿔주면 이게 컨주게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할 때는 그 컴플렉스 넘버에서도 이제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저희가 RN에서 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음수가 나오게 돼서 이제 컨주게이션을 취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하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결국 가져가는 이제 그 관점은 기하학적인 관점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조금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내가 내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위상수학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컴플렉스 필드랑 그 R2랑은 호메오몰픽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컴플렉스랑 이제 R2랑 호메오몰픽한 건데 이게 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 우리가 허수 하나 그러니까 그 소수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1차원이라 하고 R2 같은 경우는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또 2차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하학적인 직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반화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사실 오늘 그쪽이 좀 되게 많이 궁금했어가지고 근데 조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시면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기동현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순신 선생님이랑 진짜 똑같은 정의도 잘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정의가 브라켓 있고 v 곱하기 v에서 어떤 세로 가고 이게 어떤 함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적이란 게 어떤 크기나 각도 같은 걸 규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영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우리가 어떤 길이,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지금까지 적분으로 잘 해왔으면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내적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냐. 길이라는 거 그냥 순적분으로 구하면 되고 뭐 면적분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내적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은 일단 벡터 스페이스 문소가 꼭 실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리만 만족하면 그게 함수가 되든 뭐가 되든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함수들을 접근하려고 하면 F부터 G까지는 어떻게 접근하지? 라는 그런 그런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의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먼저 이 처음에 V 곱하기 V라는 거는 그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집합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집합에 있는 어떤 부분집합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그 고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 A랑 B의 고집합이라고 하면 A, B의 원수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경우의 수 안에 어떤 부분적인 경우들만 뽑아주는 게 함수인 거고. 그래서 V 곱하기 V라는 건 어떤 그 벡터,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서상을 고려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뭐 연속인 함수가 원소인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하면은 F랑 G가 이렇게 순수성을 묶일 수도 있고 뭐 G랑 K가 순수성을 묶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함수들을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라는 그 의문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함수여서 접근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수처럼 이 함수에 대응되는 어떤 숫자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F라는 걸 내가 1로 얘기를 하고 G라는 걸 3으로 얘기하면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잘 해보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떤 체에 대응을 체로 보내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 거 아닌가? 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앞에 그 뭐 이거 브리켓이라고 하나요? 브라켓이라고 하나요? 그 꺽쇠 있고 빈 곳, 빈 슬롯 2개 있는 거. 이게 왜 또 빈 슬롯 2개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v 곱하기 v라는 전체 집합을 고려해 줬으니까 그럼 이게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조금 애매하게 한데 사실 그냥 a 곱하기 b라고 하면 a, b 이런 순서상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v 곱하기 v로 만들어준 어떤 그 순서상 중 한 녀석을 이렇게 빈 브라켓 2개로 표현해 준 거 아닌가. 뭐 가령 f, g라는 v 곱하기 v의 순서상이 있으면 f, g라는 걸 그 순서상으로 하면 그냥 아예 그 a 곱하기 b가 돼버리니까 브라켓으로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음, 결국 우리가 적분을 못해서 내적이란 걸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내적을 하고 나서부턴 적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F에서 G까지 적분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 FG를 딱 아무 포인트 이렇게 찝어주면은 그 F에서 G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R2 예를 들면 R2에 있는 아무 두 점 딱 찍어가지고 그 두 점 읽는다고 하면 되게 많은 가지수로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수를 딱 우리가 고정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한 번에 가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뭐 경기도 안산 들렸다가 가고 안산에서 또 어디 들렸다 오산 들렸다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전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내가 주변에서 지금 갈 수 있는 서울 가까이 있는 안산이라는 것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 어떤 함수 전체를 한 번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까지 어떤 가는 방법을 고려해 주면서 미분이란 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결국 미분이란 건 그 적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건데 어떤 내가 한 번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안산 들리는 방법으로 미분이란 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는 우리 전체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벡터는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실수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못해가지고 내적이라는 걸 생각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미분이란 내적이랑 뭔가 되게 생기게 된 그 동기 자체가 저는 되게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적분을 위해서 이렇게 미분이란 걸 만들었듯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내적이란 걸 만들었으니까 결국 조금 과정을 많이 하면 미분 이퀄 그 뭐라고 하냐 미분 이퀄 내적이 아닐까? 미분은 결국 내적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하살표 미분했을 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접선의 반성식? 접선 나오는 거? 그 하살표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R2에 놓여있는 어떤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 거였는데 R2의 이너 프로덕트가 닥 프로덕트다 보니까 그런 하살표 같은 미분의 모양이 나타난 걸까? 만약에 이게 R2가 아니라 어떤 다른 벡터 스페이스였으면 미분이 굳이 하살표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미분 자체가 너무 이 접선 나오는 그 미분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난감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 네, 이 정도까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코멘트 있으시거나 또 방금 두 선생님께서 각각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이승진 선생님께서 그 컨주게이트 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실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 말씀해주신 이제 이널 프로덕이 정의가 됐을 때 미분이 항상 정의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냥 디스턴스만 정의가 돼도 미분은 정의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식에서도 보면 뭐 x 근방에서 fx의 근방을에 대한 비율 그걸로 이제 미분이 잘 정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음을 썼지만 이게 디스턴스 펑션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뭐 뭔가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 이널 프로덕트 자체가 디스턴스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디스턴스로 바꾸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쉽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 디스턴스 펑션은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널 프로덕트의 정의에서 핵심은 디스턴스도 있지만 그 각도를 잘 정해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제 orthonormal한 베이시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점을 좀 찾아봤을 때 그 코에피션트를 구하기 쉽다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 뭐가 있을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야 됩니다. 어, 저도 그게 약간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적이란 것 자체가 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만든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내적이 정의됐으니까 우린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그 베이시스 자체가 꼭 직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막 서로 붙들려 있어도 되고 막 평행 꼭그 직각일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제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 뭐 계산하기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직교면 그래도 조금 계산하기 편하니까 직교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말고 계산하기 편하기 위한 거 말고 직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게 있나? 그걸 생각했을 때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 편한 거 말고는. 그리고 각각 각도라는 걸 우리가 벡터 사이의 각도를 알면 그 다음에 뭐 하지? 뭐 거리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거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해도 각도라는 것 자체가 이거 한 다음에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데에서는 얼마나 서로 닮았냐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보다 조금 더 이 각도를 우리가 규정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뭘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긴 했습니다. 올소노말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저희가 자연스럽고 사실은 저희가 좌표 세울 때 뭐 할 때 사실 직교좌표를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면서도 그게 저희가 되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저희가 직관에서 했던 모든 어떤 계산들과 표현들이 다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올소노말 베이시스의 어떤 측면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그러니까 당연한, 되게 자연스러운 발상인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황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저거를 지금 벡터 스페이스 안에다 국한시켜 놨는데 사실은 리미트라는 극한의 개념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제 오픈셋에서 오픈셋으로 가는 어떤 걸로 극한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픈셋이라는 거에서 또 그 어떤 오픈을 정의할 때 사실은 디스턴스만을 설정해서 이제 어떤 그게 어떤 인테리어 포인트를 잡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는 뭐 그런 거리 함수만 있으면은 되니까 최소한 어떤 오픈셋 수준에서의 어떤 미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승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정의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그 생각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지만 저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오히려 이 정의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확립을 해야 됐고 결국에 뭔가 말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고심 끝에 결론적으로 내린 정의가 사실은 정의일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실제 어떤 일어난 역사적인 발단을 본다면 정의를 먼저 딱 던진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런 정의가 있어야지만이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말이 된다라는 거에서 어떤 그런 합의점, 최종 합의점 같아서 저는 처음 볼 때 오히려 정의를 딱 보고서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납득하고자 노력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애매하게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고 이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정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게 뭔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해소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을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는 과연 이 정의에서 뭔가 보완할 점은 없는가? 라는 거를 오히려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했던 게 이제 내적과 그람슈미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내적과 그람슈미츠를 이제 영상 속에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실 때, 그 마음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브젝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일이 뭐 나열해 주셔도 저희가 와닿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해보고 거기서 어떤 그거 똑같은 공감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런 게 있길래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익숙하게 처음에 봤던 거는 직교적 표계였는데 사실 선형대 수어를 하면서 베이시스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이거를 봤지만 이거 말고 아무렇게나 잡아도 다 우리의 직관을 쓸 수 있다라고 다시 이제 어떤 의미의 베이시스로 돌아간 건 아니고 갔는데 다시 이 내적 공간을 배우면서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홀서노멀한 게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미의 베이시스 말고 구체적으로 홀서노멀 했을 때 뭐가 뭔가 저도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데이터도 뭔가 더 잘 표현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뭔가 좀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못 찾았다는 게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각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전에 내적 공간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거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리티가 있으면 같은 각각의 크기가 다 같았을 때 그 각도 자체가 디스턴스 펑션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결국에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슬랙에 댓글 한번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뭐였죠? 스펙트럴 티어럼인가요? 그거를 위해서 서중대 수학을 지금 기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스펙트럴 티어럼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이해찬 선생님께서 조금 보태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단편적으로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조금 찾아서 조금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직교 대각화를 하는 방법이 그람슈미츠를 사용해서 직교 대각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뭔가 직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스펙트럴 시어럼을 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도구다라는 것까지는 뭔가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어떤 내적을 왜 이렇게 정의하는가 아니면 올소노말이 왜 그람슈미츠를 통해서 올소노말한 게 왜 필요한라는 게 스펙트럴 티어럼을 봐서 뭔가 감상을 하지 않는 이상 뭔가 지금 자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뭔가 어떤 추측하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 것 같다,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 스펙트럴 시어럼 그건 근데 사실 그걸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럼 왜 지구계 대각화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도 또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잘 못 따라갔을 수 있는데, 이, 이승진 선생님이 그, 그 켤레 붙이는 정의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관찰해 본 게 있어서 좀 공유를 드려보면, 음, 그러니까 그, 일단 제가 이제 내적을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그냥 내적이 뭐냐, 이렇게, 내적은 왜 생각하느냐, 뭐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적이라는 도구가 있으면은 어 일단은 가장 좋은 이제 뭐랄까 내적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가장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노음이나 거리를 매우 자연스럽게 잘 정의하는 도구가 있어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적이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노음이나 거리 같은 거를 정의할 때 그 내적의 정의의 그 리스트들을 이용해서 정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고 0이 되려면 제로 벡터일 때뿐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플렉스 필드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그 켤레 조건이 없으면은 켤레 조건 없이 그냥 이제 실내적하고 똑같이 이제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를 똑같이 정의를 해버리면 그 양의 정보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한번 떼어볼게요. A라는 벡터가 논제로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어, A와 내적을 시키면 양의 실수값이 나오는 게 내적의 정의 중에 하나잖아요. 괜찮죠? 논제로 벡터는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A가 그런 논제로 벡터였다면 그 A에다가 I라는 스칼라를 곱해준 그 벡터도 논제로 벡터일 건데 그럼 IA 내적 IA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내적의 또 다른 정의, 그 선형성 정의 때문에 그 슬롯마다 I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 슬롯에서 나올 때 그 켤레 조건 그게 안 튀어나오면은 그 이제 II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과 내적했는데 음수가 되거든요.
그, 그래서 기존의 그냥 그 신뢰적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납득을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만약에 난제로 벡터 A를 하나 가지고 와서 A와 A를 스스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 시켜줬을 때 이게 만약에 켤레 한 곳과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AA 스위치 해줘도 사실은 스위칭 되나 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스위칭이 된다고 했을 때는 켤레를 붙여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량성이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수라는 도구가 되게 좋은데 이게 허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그게 되게 애매해지니까 이제 3번 정의가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렉스 필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하면 사실 그 만약에 X와 Y를 이제 내적을 해준다고 하면 그 컴포넌트별로 첫 번째 건 가만히 내비두고 두 번째는 저희가 컨주게이트 시켜줘서 그걸 이제 각각 다 곱해가지고 이제 더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던데 그거를 그렇게 정의한 이유가 이제 그 그거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C라는 컴플렉스 필드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이제 기하학적으로 봤을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막 기하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위상 수학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 필드랑 R2랑 호메오몰픽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R2에 있는 그 거리를 잘 호환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예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R2하고 C가 사실 어, R2는 A, B로 표현되고 C는 A 플러스 IB로 표현되는 거니까 예. 그 거리 구조 똑같이 생각하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조금 이게 뭐 자연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자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게 조금은 그냥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도 사실은 되게 기하학적인 직관을 많이 가지고 오지만 이제 위상을 조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저번 이제 몇 주 전에였나요?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R2와 C가 호메오몰픽 하니까 우리가 근데 차원으로 벡터 공간으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을 때 R2는 2차원이고 이제 C는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게 기하학적인 직관을 또 이제 조금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조금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그런 직관을 또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어디부터 어디는 좀 이런 게 안 잘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적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왜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크기와 방향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하학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사이에도 간극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조금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막 정리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게 어 이게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는 R1이랑 C1이랑 차원으로서 같아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내적이라는 이제 거를 들고 오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R2와 C라는 거를 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상상을 내가 해야 될까라는 게 조금 되게 혼란스러웠어가지고 네, 그런 내용을 조금 공유를 했었습니다.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시면 네. 네, 저도 되게 그 부분이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C를 벡터 스페이스로 볼 때 오버 R로 보면은 2차원으로서 R2랑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를 C로 바꾸는 순간 이제 1차원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벡터 공간의 모양으로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R2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C를 가져왔을 땐 처음에는 이제 오버 R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C로 살짝 바꿔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참, 네, 미묘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한 말씀 좀 같이 생각 나눠봐도 될까요? 네. 네, 저 손영식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도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봤던 거였는데 그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하고 컴파스를 얻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쪽에서 그리스 시대나 이럴 때는 이제 기하학을 시작하면서 우주 공간에다가 자하고 컴파스 가지고 여러 가지 기하학을 했을 텐데, 예, 그러면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이 길이하고 자기 자신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두 점 간의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는 정의가 지금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네, 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R2에서의 어떤 특정 점까지 원점에서 특정 점까지의 그 길이를 그 어떤 벡터의 크기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걔를 그 뭐 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다 플러스 해가지고 걔를 시험에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그래야지 같은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컨주게이트를 안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관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C 공간에서. 그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구하면 제로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i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1 플러스 2 플러스 i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는 어떤 길이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의를 해놓고 C 공간을 봤는데 그 각 벡터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방향에 따라서 벡터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좋은 정의라고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한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의를 그 거리나 이런 것들 내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0보다 큰 걸 우리가 볼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을 수 있겠죠. 크기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거리도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뭔가 쓸모가 있거나 어떤 논리를 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금 내적을 복소수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뭔가 일관성 있는 논리가 없어서 뭔가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말은 애초에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요? 채를 지금 복소수로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복소수를 갖고 왔을 때 실수해서 확장해서 복소수를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지금 될 수 있도록 내적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처음 내적을 공부를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내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적 연산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첫 번째로 뭐, 뭐 순서를 바꿔도 되고 자기 자신이랑 하면 양수가 되고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 어쩌고 근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조건이 되게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는 연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연산이. 이런 거리 함수가 뭐 어떻게든 자유롭게 되듯이 내적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렇게 내적을 좀 추상적으로 하려고 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선형대 수학에서 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연산할 때 그거가 되게 추상적일 때 이거를 선형대 수학의 관점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선형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내적을 연산을 그렇게 다른 연산들을 내적으로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필드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실수에서는 안 되는 복수수에서 이제 어떤 컴패터블을 하기 위해서 컨주게이트라는 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필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내적이 되어야 되느냐? 컴플렉스 이상일 때는 아니면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필드에 대해서 컴플렉 컨주게이트라는 게 있을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말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 문득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정의하는 거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어떻게 정의한다고 혹시 논의가 됐었나요? 각을 정의하는 거? 따로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내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코시-슈바르츠 분홍식 같은 거 잘 이용하면은 각의 두 벡터의 사이각이 매우 잘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데 컴플렉스 필드 같은 경우에 약간 미묘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익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거리는 좀 저도 이 정의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우선 컴플렉스는 떠나서 실수해서 그 사익각을 그렇게 정의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사익각으로 보겠다. 사실 네, 요거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지는 좀 이제 않는 면이 저는 좀 있어서 예. 실제 우리가 이제 별 두 개 사이에 각을 볼 때 코파스 갖고 재는데 네, 이제 그렇게 안 재고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실수해서 산출한 다음에 예, 역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뭐야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각도를 그냥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예. 그래서 뭔가 조금 보편성이 떨어지고 다른 방법은 진짜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네. 그냥 조금 들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느 분께서 그 미분하고 이 내적하고 이런 부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을 좀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맨 처음에 그 말씀하시면서 꺼내셨던 말씀이 그 이 내적이라는 거랑 미분이라는 거랑 같은 거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선호 관계가 막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예, 기본적으로는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내적 거리, 이 차이, 이 개념이 없으면 예, 미적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그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차이만 볼 거면 굳이 내적까지 안 가고 디스턴스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디스턴스 자체가 내적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차원 공간에서 R1에서 그 디스턴스라는 게 예, 그게 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스턴스. 그러면 그 디스턴스의 절대값이 정의가 네? 디스턴스의 정의가 그 트라이앵귤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고 시메트릭하고 리플렉티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적의 정의로 뭔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디스턴스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증명이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내적을 이용해서 항상 거리를 잘 정의할 수 있어요. 그 트라이앵글러 그 삼각분등식하고 다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어 그렇다고 모든 거리를 내적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벡터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거리가 또 거리 나름의 독립적인 정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네. 벡터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정의하면 항상 매우 자연스럽게 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미분이라는 게 내적이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미분은 그 어떤 함수에다가 이 하살표 같은 거 직선 붙여놓는 그게 미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함수가 Rn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치면은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야 되나? 어떤 직선으로 나와야 되나? 막 이 함수가 어떠한 Rn 벡터 스페이스 말고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 있으면은 이 화살표가 아니라 그 다른 벡터 스페이스 내적에 따라 요상한 요상하게 미분이 생길 수도 있나? 약간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내적을 다른 내적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거리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미분의 계산 자체도 이제 정량적으로 다르게 될 것이니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그, 어, 뭐랄까, 그 1차 근사 뭐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두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살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뭐라 더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아무튼 내적이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미분의 계산 같은 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화살표가 그거 그 접선 방정식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함수에 그 말로 해가지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말고도 그냥 다른 게 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한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서피스에서의 탄젠트 플레인하고 탄젠트 플레인도 지금 화살표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약간 꼭 그런 그 네. 평평한 그런 뭐 접평면이든 접선이든 꼭 그런 형태의 미분만 있을까? 아니면 뭐 평평하지 않고 약간 구불구불한 미분이라는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평하다는 것 자체가 다 프로덕트여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안 평평한 다른 인아웃풋을 주면은 그럼 충분히 미분도 구불구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점에서 뭐 그런 생각을 계속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 하는 미분이 너무 그러면 그 그거여서 구불구불해 보이는 듯한 미분을 주는 내적의 관점에서는 그게 평평한 거겠죠. 그렇게 말로 아, 하면 되고. 근데 예, 아, 내적을 바꾼다라는 거는 평평하다라는 개념을 다르게 본다라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그 벡터 스페이스에다 내적을 주는 거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평평한 어차피 그 스칼라베랑 깁슨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이해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평평하느냐 구불구불하느냐를 논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평평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미분이 일단 선형근사를 위한 어떤 얘기잖아요. 미분 그게 어떤 연산자로서도 볼 때도 선형적이고 그리고 그 기하학적으로 봐도 선형 근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불구불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해찬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그게 본질적으로는 선형 근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평평하다고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 생각에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어떤 미분 가능성을 뭔가 노름을 내적을 정의할 수 있어서 그거에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황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상수학의 관점으로만 가서 사실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제 위상수학적으로 오픈셋 안에 있는 어떤 네이버후드의 어떤 근방에서 그걸로 넘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극한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저기 극한값이 어떤 0으로 향한다는 거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분이 위상수학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 그러니까 거리 함수와 위상수학만을 갖고 정의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 거리 함수를 내적으로 주면은 아주 나이스한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이랑 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 대수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빼고 막 나누고 막 음, 하잖아요. 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 대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아까 그 손용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뭐랄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통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내적이라는 것이 있는 데서 우리가 미분을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막 또 수학자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네, 막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미분이랍시고 뭔가 팍 만들고 막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불구불한 미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저희가 항상 구불구불함을 비교할 때 뭔가 유클리드로 변환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유클리드에서 보면 평평한 것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평평했는데 비교하는 공간으로 옮기고 다시 비교하다 보니까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것뿐인, 그러니까 같은 말을 또 하는 거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비교해서 구불구불해 보인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 계시나요? 아, 이거 완전 잡담 비슷한 건데 제 심정적으로 구불구불한 미분이라니 참 뭐 몹시 불편하네. 약간 통념상 뭐랄까 미분 엄청 평평한 것 같다라는 통념을 막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예, 그 이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맥락에서 하신 상상인지 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예,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은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평한 어떤 접선이든 뭐 저평면이든 뭐든 평평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유클리드 공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도형들이잖아요. 기하학적 오브젝트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비유클리드로만 가도 직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그거에 따라서.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구면 같은 데서 우리 이렇게 그 대원이 이제 그 구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선이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는 얘가 평평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 무조건 눈에 볼 때 막 엄청 빤빤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평면으로 네. 보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네. 또, 네. 아까 예찬 선생님이 코시 슈왈츠 무동식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을 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정의를 하는 건지라는 게 조금 이제 저는 컴플렉스로 넘어가면서 조금 되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렉스 넘버부터는 조금 뭔가 직관이랑 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순전히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잘 호환이 되도록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그냥 뭐 거기서도 일반 뭐 사실 그게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잘 호환이 되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뭐 우리가 관찰한 걸 통해서 일반화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막 와닿지는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랄까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개념들 처음 봤을 때 막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납득 혹은 정신 승리를 하고 넘어갔냐면 그 내적을 정의하는 그 조건 그리고 이제 그 내적을 이용해서 놈을 정의한 방식 그걸 이용해서 코시-슈바르츠 방식을 내적의 정의만 가지고 이렇게 딱 증명을 하는 그걸 이제 딱 읽으면서 아 세련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뭐랄까 굳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랄까 어떤 물건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에 이제 필요 없이 뭐랄까 뭐 예를 들어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든 어쨌든 내가 내적을 잘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수직을 생각할 수 있고 가게 크기도 생각할 수 있고 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이래서 아 세련되고 괜찮은 생각이구나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컴플렉스 필드 같은 걸 생각할 때 비록 이제 뭐 예를 들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그 절대값 기호를 그 컴플렉스 넘버의 절대값 기호를 빼는 과정에서 그 그 실내적 공간하고는 다르게 각을 정의할 때 약간 미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의 승리를 하냐면 아 컴플렉스 필드가 훨씬 방정식 푼 입장에서도 실수보다 훨씬 좋으니까 좋은 건데 이렇게 뭔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예, 100% 무조건 그 뭐랄까 컴플렉스 필드가 짱짱짱이에요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로 하고 그냥 네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 감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쓰시면은 오늘 녹화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혹시? 네, 오늘 녹화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